폭염특보 속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부산 지역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등 주요 해수욕장 일대는 지난 주말부터 방문객이 폭증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튜브에 올라탄 피서객들이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듬성듬성 설치된 파라솔에 누운 사람들도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힙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원도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지금 강원도에 심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저희도 이제 부산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급하게 부산으로 또 내려오게 됐어요. 해수욕장 인근 군함로도 관광객들로 하루 종일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만 52만여 명. 코로나19와 긴 장마에 하루 평균 6만 명 정도로 주춤했던 방문객이 4배가량 늘었습니다. 피서행렬이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몰리면서 평일 낮인데도 백사장 끝까지 해수욕객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국내로 눈을 돌리면서 올여름 부산을 찾는 방문객은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인원만 1,000명이 넘습니다. 호안도로상에서는 대부분의 피서객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저희 구에서는 단속에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 지역에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과 코로나, 유례없는 이중고 속에 피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 폭염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폭염특보는 경보에서 주의보로 한 단계 낮아졌는데요. 지금도 중부지방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지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하구핏이 오늘 새벽 중국 내륙에 들어서면서 막대한 양의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중부에는 내일까지 최대 50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부산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며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29도, 양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지금 대기마저 탁한 곳이 있습니다. 국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전적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부산 29도, 양산 32도, 창원과 거제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남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태풍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시가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인 1단계 옆이 2단계 사업지인데요. 부산시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이 2단계 사업을 맡게 되면서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시민 참여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한창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1단계 바로 옆 자성대 부두와 인근 배후지역, 철도시설 부지 등이 포함됩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염두에 두고 4조 4천억 원이 투입돼 항만 재개발과 원도심을 연계 개발이 추진됩니다. 정부 주도의 1단계 사업과 달리 2단계 사업은 부산시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부산시와 항만공사, LH, 부산도시공사, 코레일이 참여한 부산시 컨소시엄이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북한 통합 개발의 사업에 연관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산시는 1단계 사업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걸 고려해 2단계 사업은 시민 의견 수렴과 사업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재개발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 공공시설 비율을 기존 45%에서 51%로 늘려 난개발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1단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1단계 사업구역 내 53%에 달하는 미분양 토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건물 높이와 용도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올해 하반기 정부와 협약이 마무리되면 2023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낙동강 하구둑을 장기 개방해도 염분의 변화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실험 결과인데요. 하구둑 주변 지하수 염분 농도 관측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실험인데 환경부는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 방안을 마련해 대책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가 4명의 평가를 실었는데요. 조정 국면이라는 의견과 강세가 지속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 억제 위주의 세금 강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시간만 허비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정 국면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신문 보겠습니다. 1면입니다. 부산시 첫 기관장 2+1 책임제 평가, 그러니까 2년 평가 뒤 1년 연임 평가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탈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임기가 끝나는 6개 시 산하 기관장을 평가한 결과 부산신보 이사장만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고 기사는 밝혔는데요. 다음 달에는 도시공사와 관광공사, 시설공단을 비롯해 오는 10월까지 23개 산하 기관장 평가가 마무리됩니다. 국제신문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8면 봅니다.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보행권 향상 조례를 제정하고 중간 조직체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부산연구원 보고서 발표에 따른 것인데요. 보행권 향상 조례에는 기존 보행 관련 조례 외에 시민 보행 권리의 정의는 물론 범위와 계획, 예산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부산 보행센터의 설치, 민관 보행협력기구인 부산 보행기구 설립도 제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 새벽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특공대원까지 투입해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마약에 취한 채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건물 창가에 35살 A씨가 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뛰어내릴 듯 일어서자마자 경찰 특공대원들이 A씨를 발로 차 방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이어진 모텔 투신 소동. 건물 5층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던 A씨는 5시간여 만에 결국 경찰에 제압당했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면서 A씨는 엄마를 불러달라, 진짜 경찰을 불러달라는 등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우리는 대번에 뭐 보니까 약에 취해가 그러는 거 대번에 눈치챘죠. 숨막히는 체포작전 직후 방 안에서 발견된 건 일회용 주사기. 직접 마약을 투여한 뒤 취한 채로 투신 소동을 벌인 겁니다. 시인을 하는데 내가 소변은 이제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또 시인을 하다가 이러다가 소변은 봤는데 보니 양성 나오더라고. 그래서 국가수색 감정 의뢰 중이고 양성 나왔어요.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옹벽이 파손된 아파트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정구 부곡동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30일
인근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차장과 지하계단 일부로 유입돼 주민들이 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장마 끝 폭염이 시작된 부산이지만 중부지방을 강타하고 있는 장마 전선이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폭우를 몰고 올 가능성도 남아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면 가야대로의 싱크홀, 이른바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부산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후로 도심 곳곳에서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빗물과 흙이 한꺼번에 휩쓸려 빠져나가면서 약해진 집안이 무너져 내린 건데 임시복구 이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관계 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신형 외제차에서 주행 중 갑자기 선루프가 깨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는 주변에서 날아온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차량 자체 결함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예, 억울하죠. 블랙박스의 외부적인 요인에 충격이 의해졌으면 보여야 할 텐데 블랙박스에 잡히지 않았으니까는 억울해요. 선루프 파손은 외부 충격으로 보이며 보상이 어렵다고 맞서던 제조사 측은 MBC 보도 이후 수리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소멸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역의 학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를 유치해 마을과 학교를 되살리자며 온 면민이 함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캠페인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입니다.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키우는 법을 아이들 스스로 찾고 있습니다. 6명인 5학년은 그나마 많은 편입니다. 2학년, 3학년이 함께 수업하는 교실입니다. 책상 수는 모두 3개, 2학년, 3학년 합쳐서 학생 수 3명입니다. 지난해 31명이던 이 학교 학생 수는 올해 22명으로 줄었습니다. 1인 1PC 교육 환경 좋고요. 이게 넓은 운동장 너무 좋은데 환경도 좋고 애들이 없다는 게. 3,400여 명인 남해군 고현면 인구도 해마다 120~13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주민의 74%가 50살 이상, 57%가 60살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는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과 폐교의 위기감이 커지자 마을과 학교가 함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인구 유치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마을이 없으면 학교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학교와 마을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생명체라고 봅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와 농기계 대여, 특성화 교육 등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마을의 빈집을 고쳐 아이들과 함께 이주하는 세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초등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빈집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꿈꾸는 전원생활, 행복한 아이 교육, 남해 고현면으로 오시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쯤 전입 희망 세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해외 입국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가격리 위반 행위는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고 사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엄정하게 처리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사상구 강변대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1톤 트럭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고 트럭과 화물차 운전자 모두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5톤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감지는 되지 않았다며 추돌 사고를 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이달 들어 연승을 거두면서 중위권 진입을 위한 도약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롯데는 지난 1일과 2일 두 경기에서 승수를 챙기며 승률을 5할로 맞췄고 순위도 8위에서 7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허문회 감독은 체력을 비축해왔고 팀 운영에 있어 안정감도 높아진 만큼 그동안 부진했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며 반등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롯데는 앞으로 SK, 두산과 원정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지난 2008년 부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한서핑협회가 대한체육회 한시적 준회원 단체로 승인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대한서핑협회를 한시적 조건부 준회원 단체로 승인 가결했습니다. 체육회는 도쿄올림픽까지 준회원 단체로 가입시키고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경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아대 제16회 이해우 총장이 어제 동아대 부민 캠퍼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해우 신임 총장은 대학 운영에는 소통이 중요하다며 누구든지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판이나 반대 의견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빅데이터 기반으로 계열 학과별 장단점을 파악해 단계별로 학제를 개편하고 인문사회 분야와 연계한 융합 전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거리두기 준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수가원은 지난 1일 송정해수욕장을 찾아 피서객 거리두기 수칙을 홍보한 데 이어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가원은 해수욕장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마스크를 나눠주며 거리두기 준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부산시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부산시, 동구청 등 관련 지자체들을 상대로 원인 규명, 보상 관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3일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로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졌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